YG의 김지혜입니다. 네, 저는 요즘에 AI 쪽에 좀 강의도 하러 다니고 AI를 좀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AI 중에서도 되게 여러 가지 AI들이 있는데 그 GPT라든지 이런 쪽들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이제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준비했고요. 그 뒤에 제가 문서에도 썼는데 AI랑 일할 때는 우문현답이 없습니다. 저희 질문을 되게 똑똑하게 해야 돼요. 질문을 어떻게 똑똑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스킬적으로 배울 거고,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쓰고 있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저는 뭐 영상 만드는 AI도 쓰고 음악 만드는 AI도 쓰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 다 쓰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초반에 기획하거나 자료 조사를 하는 거는 어떤 사업을 하셔도 다 필요하신 부분일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거 제가 AI로 만든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전부 다 AI 쓴 거고요. 그 다음에 네, 이 스토리보드를 쓰는 거를 한번 AI로 해봤어요. 왜냐하면 저 광고회사 다녔었는데 저 콘티 그리는 거 어쩌다 이제 광고주가 막 2번씩 3번씩 다시 뭘 기획해달라고 하면 저 콘티 그려주는 게 금방 200만 원 넘어가거든요. 한 개당 얼마씩 받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저희 AI 쓰면 저희 미드저니를라는 그 생성형으로 그림 그려주는 AI 쓰고 있는데 저는 조금 비싼 요금제를 쓰는데 싼 거는 한 10달러짜리고 저는 30달러짜리 정도 요금제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월에 30만 원 정도 써서 그림을 무한정으로 뽑을 수 있다 그러면 한 번 그렇게 콘티 작가 불렀을 때 200만 원씩 드는 거에 비하면 엄청난 비용 절감이잖아요. 그래서 네, 근데 물론 앞단의 기획을 제가 다 해야 된다는 거. 물론 기획자들이 광고회사도 다 합니다. 근데 이렇게 그리기 전까지 기획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돈을 들이지 않고 GPT와 함께 할 수 있다. 그런 것도 보여드리려고 하고. 네, 이거 동화책 만드는 건데 이것도 전부 다 AI 써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페이지를 많이 하진 않고 수업에 진도 나갈 분량만 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도 글을 쓰고 기획하고 캐릭터 설정하는 것도 다 GPT랑 했습니다. 그래서 GPT를 잘 쓰면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할 수 있다. 요거는 전에 저희 황승한 대표님께서 노래 만들고 막 이런 거 보여주셨잖아요. 요것도 이제 저도 어저께 이 수업에서 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이거 가사를 저는 쓰지 않았어요. 다 GPT가 써준 겁니다. 이런 것도 다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생각보다 이 수업 준비하면서 보니까 GPT를 엄청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최근엔 사실 저는 GPT보다 퍼플렉시티를 더 많이 썼거든요. GPT가 창의적인 일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팩트 기반으로 일을 할 땐 좀 문제가 있어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해서 이게 확률적 답변이다 보니까 정답이 아닌 답변,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을 답변하기 때문에 고의가 아닌 거짓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퍼플렉시티는 그 모든 출처를 끌고 와서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답변해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퍼플렉시티도 창의적인 일을 시키면 할루시네이션이 일어나긴 한다고 합니다. 근데 비율이 되게 적은 편이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GPT 별로 안 썼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보니까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거를 잘 질문을 해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지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앞단은 보여드린 거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광고회사 직원이었으니까 옛날 방식으로 일을 한다고 생각해봤어요. 그러면 그럴 거예요. 김인턴 가서 우리 이번에 이 A 브랜드 바이럴 마케팅 할 거야. 이 브랜드 스토리텔링 어울리게 할 거니까 김인턴이 최근에 인기 있는 컨셉 10가지 조사해오고 레퍼런스 이미지 가져와. 그리고서 우리가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디자인팀이랑 가서 디자인팀 보고 그중에 10개 중에 4개를 골라달라고 할 거고
그러면은 디자이너가 일러스트레이터나 뭐로 그렇게 그리겠죠. 아니면 갖고 온 사진 가지고 이제 움직이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에펙이나 이런 영상을 보면 좀 실장급이에요. 그래서 실장님이 에펙, 이펙트 넣어가지고 뭐 움직이게 해주시고 어떻게 해주세요 이러면 거의 일주일 걸리죠, 보통. 근데 저 이거 제가 스킬을 익히면서 만드느라고 하루 정도 걸렸지만 저 한 번도 안 만들어 본 거라서 저도 이제 저걸 학습을 하고 툴들을 다 손에 익혀야 되니까. 근데 엄청 빠르게 되죠. 제가 다시 만든다 그러면 한두 시간 안에 만들겠죠. 그래서 기획이랑 레퍼런스 하는 거, 이걸 이렇게 이미지로 뽑으려면 프롬프트를 넣어야 돼요. 생성형 이미지 만드는 AI에. 그거 기획까지 GPT가 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는 미드저니가 뽑아주고, 이 이미지를 넣으면 되게 많아요. 요즘에 한 20가지 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클링 A랑 썼는데 저기다 넣으면 이미지를 넣으면 움직이게 해줘요. 걷게 해줘, 앞을 정면을 보고 고양이 걸어가게 해줘 하면은 고양이 걸어가는 거 보셨죠? 네. 근데 이거 두 개는 솔직히 안 하셔도 되지만 GPT는 다 업무에 쓰실 수 있고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고, 제가 이런 방식으로 쓴다. 프롬프트를 다시 고쳐달라고 한다든지 컨셉을 달라고 한다든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쓰실 수 있다. 네. 그다음에 스토리보드 만들 때 그걸 했어요. 제가 저게 그냥 어떤 내용이냐면, 나는 휴대폰 회사의 그 담당자야. 근데 이번에 요즘에 모든 그 카메라들 새로 뭐를 화소가 개선됐니, 무슨 AI 기능이 넣느니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신제품 나올 때. 그거를 기획을 해야 되는데, 네가 UX 디자이너야, 너는 세계적인 진행서, 이름도 일부러 엘리엇이라고 잡았어요. 걔한테 GPT한테 빙의시키는 거야. 너는 AI가 아니고 사람이야. 너는 기획자야, 디자이너이라고. 그래서 난 한국에 있는 느낌이 삼성이죠. 그 AI 카메라를 기획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 유명한 브랜드들 뭐 아이폰이나 갤럭시나 화웨이 메이커들의 카메라 앱의 기능들을 확인해가지고 요즘 SNS 쓸 때 어떤 식으로 AI 기능 있으면 좋을지 네가 기획해와, 10가지 뽑아와 라고 시켰어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제가 한 기능을 잡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디벨롭해서 스토리를 짜줘. 그걸 쓰는 사람의 페르소나를 잡아주고 어떤 데서 이 기능을 만족하는지 스토리 라인을 씬을 4개로 잘라서 그려줘 라고 해서 걔가 스토리를 써요. 뭐 누구 나와가지고 뭐 카메라를 보고 창밖을 보고 한숨을 쉬고 만족해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 그걸 가지고 다시 프롬프트로 만들어, 그림 그리는 프롬프트로 만들어라고 시켜서 미드저니에 넣어서 아까 그 그림을 뽑아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앞단에 기획이랑 실제적으로 이제 뭔가 그림이나 영상을 만들기에 필요한 프롬프트들을 다 GPT가 해줄 수 있다. 네, 이거 동화책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인도 GPT한테 다른 역할 시켰어요. 너는 동화책 기획 편집자야. 매번 이게 다른 롤을 줍니다. 빙의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답변을 잘하지. 너는 AI야, 너는 GPT야 라고 하면 걔가 그 수준에서밖에 답변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높은 수준의 답변을 원하면 계속해서 GPT를 훈련시켜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제 스킬도 있어요. 그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인데 오늘 이제 그거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까 노래 만든 것도 GPT한테 3가지를 시켰어요. 이게 꼭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가사를 대충 때려 넣어도 요즘 AI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가사도 자동으로 생성해주고 잘해주지만, 조금 더 그 정제된 형식에 맞는 노래 만들고 싶으니까 저는 송폼이라고 해요. 뭐 프롤류드가 있고 뭐 인트로가 있고 벌스가 있고, 이거를 형식을 맞춰서 가사를 뽑기 위해서 그 가을 주제로 5가지, 가을에 관련된 주제 5가지 뽑아줘. 그 중에서 제가 1번이 마음에 들었어요. 1번으로 가사 써줘. 가사 써줍니다. 그다음 1번을 다시 송폼에 맞춰서 정리해줘. 그럼 다시 이렇게 편집해. 완벽한 가사로 만들어주죠. 그래서 이거를 수노라는 음원에 저번에 대표님이 보여주셨던 거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노래를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GPT는 우리가 대충 그거 해줘 이렇게 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우리의 질문이 뾰족하고 똑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친구가 굉장히 똑똑한 인턴이나 비서나 동료처럼 일을 해준다. 근데 그렇게 그 GPT를 똘똘하게 만드는 것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빠른가요? 괜찮은가요? 잘 안 하셨습니다. 네.
이건 빨라요? 네, 그래서 자 기본적인 사항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 GPT 3.5가 나왔을 때도 사실 놀라웠는데 GPT 4로부터 저희가 주로 대화형으로 얘기하죠. 근데 3.5하고 4의 차이는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멀티모달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GPT 3.5는 오로지 텍스트만 읽었어요. 4부터는 음성도 인식하고 이미지도 인식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그런 소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소통을 하는 거죠. 그래서 GPT-4를 모바일로 쓰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음성으로.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거고, 그 다음에 그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AI가 아니고 AGI, 그러니까 진짜 사람처럼 제너럴하게 생각할 수 있는 지능이 나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인간을 지배하려면 그 AI에게 욕망을 학습시켜야 된대요. AI에게 아직까지 욕망을 학습시키지 못했어. 근데 우회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학습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보상 학습이 있거든요. 뭐 잘하면 칭찬해 주는 거. 근데 인간 지배하는 쪽으로 갈 때 칭찬을 해주는 거나 어떤 그 학습 방식에 의해서 우회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아직까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그 GPT-4부터는 사실은 AGI에 되게 가까워졌다라고 좀 학계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GPT 정확성,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확률성 답변이에요. 예를 들면 나는 오늘 영화를 하면 다음에 뭐가 나올까? 보통 제일 많은 게 볼 거야 이런 거 나올 거잖아요. 확률성 제일 높은 답변을 생성해서 붙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나는 오늘 영화를 보지 않을 거야 라는 문장을 사실 내가 쓰려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자동으로 붙는 건 영화를 볼 거야 라고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확률상 가장 많이 쓰는 게 나오지만 정답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환각 또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문제를 또 해결해서 나오는 게 퍼플렉시티 같은 것들입니다. 퍼플렉시티는 그래서 창의적인 일에는 그렇게 막 되게 좋지는 않은데, 그냥 팩트가 필요하거나 비교를 하거나 이럴 때는 저는 그래서 요즘 퍼플렉시티를 되게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그 방에다가 10월 31일까지 SKT 사용자들 1년간 무료로 쓸 수 있으니까 빨리 등록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게, 제가 써보니까 꽤 좋아요. 출처를 다 붙여서 보여주기 때문에 만약에 논문을 쓰시거나 어딘가에 글을 낼 때 출처 없이 내면 안 될 때는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논문 같은 거 쓰시는 분들 사전 자료 조사도 굉장히 어렵게 뭐 들어가서 봐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기초 조사에 있어서는 충분히 그걸 쓸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제 PDF 드릴 거니까 가져가시면 이거 꼭 하세요. 자기의 GPT를 쓰시면서 똑똑하게 하려면 이거를 붙여 넣으세요. GPT 세팅하는 거 본인 거에 프로필 옆에 누르면 이렇게 빈칸이 뜨는 게 2개가 있어요. 자기의 내가 누구인지 세팅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그 게임 기획자한테 유니티 엔진 쓰는 법을 좀 배우려고 수업을 했는데 그분이 GPT랑 같이 수업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저랑 그분이 했는데 답변의 질이 달라요. 그분은 거기 세팅을 잘했어. 나는 게임 기획자고 어떤 경력에 어떤 일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질문을 이미 많이 했잖아요, 개통에.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질문을 던졌는데 저는 그분하고 답변 수준이 절반 이하 느낌이 질적으로도 그렇고 양적으로도 적은 답변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기본적 세팅하는 거랑, 그 다음에 이건 뭐냐 하면 너는 네가 AI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리고 너는 모른다고 노라고 말하면 안 돼. 그냥 무조건 대답해.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시키는 거거든요. 요거는 밑에 세팅하면 되고, 나중에 제가 또 다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이거는 다른 거 뭐 편집하실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제가 여기 링크도 넣어놨어요. 누르면 제가 제 구글 드라이브에다 텍스트 넣어서 긁어서 붙이시면 됩니다. 요즘에 PDF가 옛날에 이렇게 하면 긁어졌는데 안 긁어지더라고요. 2개 다 붙여야 돼요. 자, 위에는 내 정보고 밑에는 너가 이렇게 해라고 시키는 거, 세팅하는 거예요. 이따가 이거 다시 설명드릴게요. 인터넷 사정이 원활하면 네. 드디어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 들어가서 이거는 이제 컴공과 출신들은 되게 잘 아는 내용일 텐데 아닌 사람들은 좀 생소할 수 있어요. AI 학습을 시킬 때 보통 그 문제 정답 패턴을 한 개 주고 얘가 학습을 다 하면 그 다음에
문제를 줘서 얘가 정답을 맞추는지 이런 식으로 머신러닝을 해요. 근데 그런 이 패턴군이랄까? 그것들이 한 번도 없이 그냥 바로 새로운 질문을 던져서 새로운 클래스가 생기게 하는 게 제로샷 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도 뭐가 있어야 배우는 거지 무에서 창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케이스를 한 개 주는 거를 원샷 러닝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 한 10개 이하의 적은 거 1부터 뭐 10개 이하는 퓨샷이겠죠. 그래서 주면은 얘가 아마도 그 케이스가 많을수록 더 정답률이 높아지겠죠.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유의 답변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네, 제가 이거를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래서 뜬금없이 이때 이제 한 6월쯤이었나? 7월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레인부츠를 살까? 사면 어떤 브랜드를 사지? 이런 고민이 있잖아요. 잠깐 신는 거니까. 근데 생각보다 레인부츠는 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회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물어봤더니 그냥 일반적인 여기서 내 마음속을 얘가 알 수가 없잖아요. 나는 브랜드 비교를 원했지만 그냥 이렇게 뜬금없이 주면. 근데 지금 다시 같은 질문을 이번에 그 비슷하게 롱패딩이라고 그냥 넣어봤어요. 아무것도 없이. 이게 제로샷이죠. 그랬더니 갑자기 엄청 답변이 들으셔서 같은 4.0, 4.45인데 갑자기 이미지도 주고 요즘에 이게 멀티 모달로 얘네가 이미지도 읽어내니까 출처도 물고 왔어요. 퍼플렉시티랑 경쟁 때문에 얘도 이제 출처를 표시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묻지도 않았는데 각 브랜드의 특징도 얘기해줬어. 그래서 엄청 좋아졌네. 이게 그냥 그 6월, 7월 비교해서 좋아진 건가 아니면 내가 그동안 나의 그 GPT를 엄청 학습시켰기 때문에 좋아진 건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설명을 해야 돼서. 그래서 제가 다른 계정을 하나 파가지고 거기도 물어봤습니다. 했더니 그냥 일반적인 얘기가 나왔죠. 근데 물론 버전이 달라요. 저희가 무료로 사용하면 3.5밖에 못 쓰고 유료 사용자만 4.5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그걸 테스트 해봤어요. 얘도 학습을 한번 시켜봤어요. 얘도 그 똑같이 한번 학습을 시켜보니까 바로 답변이 브랜드 비교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4.45가 훨씬 좋기는 하지만 3.5든 4든 간에 학습을 시켜야지만 무조건 똑똑해진다. 유료를 쓰시던 무료를 쓰시던. 그러나 쓰신다면 유료를 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얘네가 무료 사용자는 기억을 오래 물고 있잖아요. 그럼 얘가 다시 그 제로 베이스로 돌아가잖아요. 어느 기간 되면 삭제되는 거거든요. 얘 기억이. 그러니까 학습시킨 것도 약간 무의미해지니까 유료로 사용하십시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줬던 거죠. 레인부츠를 사고 싶을 때 헌터라는 브랜드랑 라피쉬를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두 브랜드의 비교하는 원샷인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레인부츠는 이렇고 PC는 뭐뭐뭐 브랜드가 있고 그러면은 큰 카테고리상 두 개를 줬잖아요. 그러면 투샷 러닝이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러닝이고 해가지고 제가 이 브랜드 비교를 해주는 걸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카페 프랜차이즈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또 비교를 해줬죠. 제 의도를 아는 거예요. 카페 프랜차이즈를 비교해줘라고 하잖아요. 위에서 한번 이미 브랜드 비교를 했잖아요. 그럼 같은 맥락으로 계속 대답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똑똑해지고 있다. 안 그러면 카페 프랜차이즈는 보통 이렇고 뭐 가맹이 이렇고 주로 뭐 번화가 있고 이런 얘기 해줬을 거잖아요. 우리도 다 아는 일반적인 거. 물론 여기 있는 정보도 저희가 모를 만큼 특이한 정보는 아니지만 네,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실습할 수 있도록 노트북 안 갖고 오신 분들은 간사님이 우리 그 카톡방에다 제가 보내드린 PDF 공유해 주시면 이거 누르면 이 카피 되거든요. 지금 손으로 치시기 힘들잖아요. 빨리 치시는 분들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한번 하실 수 있도록 여기 보면 프롬프트가 뜨게끔 제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처음에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레인부츠 쳐보세요. 그러면 어떤 답변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게 원샷이잖아요. 원샷 러닝을 넣은 상태로 한번 또 치면 어떤 답변을 주는지. 만약에 태블릿 PC면 태블릿 PC는 뭐 휴대성이 좋고 뭐 터치가 되고 이런 일반적인 얘기인데 아마 이렇게 한번 비교해주고 나면 제가 아까 한 것처럼 갤럭시 계열은 어떻고 뭐 하이 계열은 어떻고 이런 비교를 해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의 의도에 점점 더 정확하게 가게끔 해준다. 네?
네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요즘에 거의 추론 기능이 많이 들어있다는데 원칙적으로 AI는 추론을 못합니다. 추론을 못한다는 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엄마가 그거 갖고 와라고 하면 우리는 그거를 추론하잖아요. 여기 컵이 있고 여기 뭐 접시가 있고 여기 후라이팬에서 엄마 후라이팬 갖고 오라는 거겠지라고 추측해서 가져오는 게 추론하는 거야. 여기 있는 물건 중에 지금 엄마가 설거지를 하려고 하니까 맥락을 읽어서 갖고 오죠. 근데 우리 A한테 그거 갖고 와 이러면 얘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겠죠. 사람처럼 단계별로 잘라서 생각을 못했는데 점점 그렇게 이제 프로그램적으로 그걸 가능하도록 개발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논리적으로 사람처럼 한 번에 갑자기 안 되니까 마치 사람이 그렇게 잘라 생각하는 것처럼 AI가 생각할 수 있게 우리가 말로 질문을 할 때 단계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체인 오브 소추입니다. 생각에 고리를 주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하면 답이 좀 더 좋아져요. 왜냐면 중간 단계를 주니까 얘가 차근차근 원하는 곳으로 내려가니까요. 그래서 그게 훨씬 좋아지는데 저걸 하려면 좀 귀찮아요. 왜냐면 그냥 레인부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자 레인부츠는 이렇고 나는 이런 맥락에서 이런 가격대에 뭐 이렇게 쓰려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근데 조금 더 쉽게 하려면 그 모든 거를 하지 않더라도 요거 한마디 그 매직의 단어 같은 Let's think step by step 이것만 넣어도 답변의 질이 달라집니다. 이거를 넣었을 때랑 안 넣었을 때랑 다 귀찮다. 이거 한 문장이라도 넣으세요. 영어로. 자, 제가 테스트 해보려고 그랬어요. 최고의 스포츠웨어 브랜드를 만들어줘. 이러고서는 제가 이게 일종의 어떤 샘플을 줬죠. 근데 근거가 하나도 없어. 그냥 내 마음대로 잡았어요. 일부러. 왜 나이키가 최고고 데상트가 마지막인지 없어. 제가 고지하지 않았죠. 그래서 카페 프랜차이즈 브랜드 순서 만들어줘. 똑같은 일을 시켰는데 얘도 그냥 10개까지 했는데 크게 왜 이렇게 했는지 없어. 왜냐면 나도 안 줬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세상에 그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파워를 아니면 순서를 정할 수 있는 건 되게 많은 요소들이 있잖아요. 팩트들이. 회사 하시는 분들이니까 잘 아실 건데. 근데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이것도 쓰기 귀찮다. 여기서 복사하실 수 있게 해놨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번에 제가 뭘 했냐면 10개 해야 되는데 10개 하려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4개 해봤어요. 그냥 인터넷 막 뒤져가지고 썼어요. 이게 막 진짜 엄청난 그 근거를 가지고 쓴 거는 아니고 나이키는 뭐 세계적이고 뭐 아디다스 어쩌고 뉴발란스 요즘 많이 성장하고 있고 퓨마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10개를 잡았어. 그리고 카페 프랜차이즈 순서 만들어줘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컴퓨터로 해보실 거면 제가 조금씩 천천히 나갈게요. 왜냐면 이것도 프롬프트 복사해서 해보실 수 있게 프롬프트 넣어놨거든요. 하실 분은 여기 눌러가지고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거 쓰시는 것도 큰일이니까. 네, 이게 안 해보면 그렇구나 지나가는데 본인이 쳐보면 달라요. 해봐야 돼요. 뭐든지 해봐야지 쓰지. 안 그렇고 듣고 나면 그때는 할 것 같고 내 것 같지만 절대 내게 안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저는 실습 시간에 무조건 시간을 줘서 실습을 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근거를 대줍니다. 아까는 근거 한 줄도 없었잖아요. 갑자기 근거가 2줄 이상 생겼죠.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내가 질문을 똑바로 해야 다른 답을 주는지를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론 안 되고 우문현답은 없다. 그래서 이게 원샷을 아까 줬잖아요. 브랜드 4개에 대해서 원샷 주고 그 다음에 체인 오브 소추를 시킨 거죠. 나눠서 생각하도록.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때 이제 커피에 좀 꽂혔어요. 그래가지고 카페 프랜차이즈 마케팅 전략 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나름 잘 썼어. 왜냐하면 이런 자료는 인터넷에 엄청 많이 돌아다닐 거니까 얘가 공부한 게 조 단위가 넘기 때문에 학습한 자료가 나쁘지 않아. 그냥 일반적으로 저는 이제 마케팅이나 이런 쪽에 있었으니까 틀린 말은 없어. 근데 자, 제가 뭘 하나 했더니 답변이 아까 7단계인데 9단계로 늘었어요. 더 세세한 전략이 나왔죠. 한 가지 있어요. 제가 엄청 똑똑하게 뭘 하지 않고 뭘 했을까요? 아까랑 달라진 거.
앞에 제 질문이 안 보이죠? 단계를 명시하시는 아니, 저 명시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이쪽에 얘가 답변 준 거예요. 두 번째는 이거 있어요, 이거. Let's think step by step. 요거 한 문장만 넣어도 7단계에서 9단계로 늡니다, 여러분. 네, 질문이신가요? 저거 네 질문 있습니다. 그 영어로 이제 그 프롬프트를 넣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 한글로 써도 되는데 이건 그냥 영어로 넣으세요. 그게 네. 더 좋아요. 그건 아닌데 그냥 다 일반적으로 저렇게 쓰니까. 그리고 얘가 멀티모드에서 언어를 그 영어도 썼다 한국어도 썼다 하면 성능이 좋아진다는 얘기도 있어요. 한국어를 되게 잘 알아듣는 편이에요. 제가 문법 틀리게 뭐 급해서 치다 보니까 그래도 다 알아듣는 편이고. 그러나 문법 띄어쓰기를 잘할수록 훨씬 그 연산 속도가 빨라지는 건 사실입니다. 예, 만약에 다음 수업을 한다면 그런 내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방법론을 좀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롤플레잉.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너 AI라고 하지 말고 너 UX 디자이너야. 너 그 동화책 편집자야. 이렇게 해야지 좋은 답변이 나온다고. 걔가 전문가 수준에서 생각하고 답변을 준단 말이에요. 너 AI야 했을 때 하고 다르게. 그래서 저는 있어요. 얘한테 어떤 롤을 넣냐. 너는 7년이 지난 광고회사 기획자고 나는 신규 커피 브랜드 그 프랜차이즈 시작하는 회사의 마케팅 팀장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보통 이제 신규 팀장은 이 브랜드 어떻게 할지 걱정이 많잖아요. 그럼 광고회사 만나서 막 되게 그런 것들을 상담하고 얘기할 거란 말이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롤을 줬죠. 나의 롤, 그 다음에 GPT의 롤 이게 들어있죠. 그 다음에 카페 프랜차이즈 마케팅 전략 말해줘. 그 다음 이거 제일 중요한 거 매직워드. Let's think step by step. 이렇게 넣어서 롤플레잉을 한번 해봤어요. 이것도 치기 귀찮다. 클릭하시면 다 카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길어졌죠. 단계는 넘버링은 7단계인데 7에 A, B가 있고 답변이 더 길어졌어요. 답변의 질이 계속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잘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앞으로 모든 그 AI 프롬프트를 AI는 프롬프트를 쓰거든요. 심지어 요즘에 홈페이지도 프롬프트로 만들어져요. 홈페이지가 프롬프트로 만들어지는 거 너무 신기하죠. 만들어져요. 나는 네. 질문이네. 그러면 지금 강의 들어보니까 그 자기가 좋은 프롬프트 갖고 있는 사람이 더 강해. 그러니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생기고 공부하는 게 그다음에 제가 어저께는 뭘 했냐면 시스템 프롬프트라는 걸 한번 해봤어요. 이게 진짜 끝으로 가면 프로그램 하신 분은 알 건데 제이슨이라는 게 있어요. 키와 값이 있는데 프롬프트를 그런 식으로 되게 길게 넣으면 엄청 좋은 답변이 나옵니다. 제이슨을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여기 나오는 정도랑 만약에 다음 수업을 또 한다면 제가 거기 말하는 건 일반인이시니까 거기까지만 써도 네. 시스템 프롬프트 그냥 GPT한테 물어보세요. 나 이런 프롬프트 쓰고 싶은데 이거 시스템 프롬프트로 바꿔주면 바로 바꿔줍니다. 그거 맞아요. 네, 이것도 저는 그것도 얘한테 시켰어요. 그래서 해봤어요. 잘 나와요. 그림 그릴 때 그림 그리는 프롬프트를 어제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이게 정말 잘 되나 궁금해서. 네. 그러니까 시장조사 광고 훨씬 체계적으로 그리고 앞에서 9번까지 나오도 없었던 거 뭐 인테리어 전략 이런 것까지 말해준단 말이죠. 엄청 좋아지죠. 자, 그 다음에 롤플레잉이랑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른 거 있어요. 사람처럼 대하기 프롬프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거의 똑같은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반복해. 그 다음에 너는 최고라고 말하고 답도 최고로 달라고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나 여행 계획 줘라는 거랑 나 최고의 여행 계획을 줘랑 답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시키느냐 너무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기획안 3개 갖고 그러면 가능한 본인의 최고를 하잖아요. 근데 얘는 최고라는 말을 넣지 않으면 최고를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최고라는 말을 제가 다음에 프롬프트에 엄청 여러 번 넣어요. 뭐 가장 좋은, 최고의, 제일 이런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맥락. 내가 이제 카페 프랜차이즈 마케팅 전략을 하는 거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맥락은 너무 프랜차이즈가 많은 것 같아. 지금 이 영역이 없어서 고민인 영역들도 있겠지만 너무 많아. 이 맥락을 너 고려해. 그리고 격려해줘야 되잖아요. 그 보상이라고 있잖아요. 학습할 때 여러 가지 학습법이 있는데 보상을 주는 거, 칭찬해주는 거예요. 너 잘했어. 너 잘할 수 있어. 이걸 하면 성능이 더 올라간다. 자기가 진짜 잘하고 있는 사람. 잘하고 있잖아 이 정도면. 못했을 땐 못했다고 말해요. 다시 갖고 와라고 말하고 저도 마음에 안 들면
그 아까 카메라 기능 10개 갖고 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5개 달라고 했었어요. 한 번에 좋은 답을 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몇 번씩 답을 튜닝해야 돼요. 보통 처음에는 굉장히 일반적인 답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튜닝해서 내가 내려가서 자꾸 얘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지, 우리가 직원이랑 일해도 내가 말하는 걸 바로 원하는 대로 해주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직원보다 이렇게 값도 싸고 말도 잘 듣고, 물론 어떤 분야에 완전 최적화되어 있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이것도 프롬프트 실습해보고 싶은 분은 복사하시면 됩니다. 최고의를 2번 넘게 넣었죠. 아니, 그리고 심지어 최고의 마케팅 전략도 최고로 달라고 했어. 가장 뛰어난 전략 달라고 하고, 얼마나 여러 번 간조를 했습니까? 네, 그 다음에 나는 누구고 너는 누구라고 사람처럼 돼 있죠. 그 다음에 맥락. 지금 경쟁 되게 심한데 우리 브랜드는 신규 브랜드니까 성공적으로 잘 진입할 수 있는 전략을 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칭찬도 넣었죠. 너 그동안 되게 잘해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번에도 너는 최고를 할 수 있어. 하고 Let's think step by step. 이렇게 넣으면, 여기서 제가 프롬프트 드렸으니까 여기 내용 좀 바꾸시면 계속 쓰실 수 있잖아요. 이런 형식으로 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얘가 이제 캡처가 안 돼서 제가 그 복사했거든요. 앞에까지는 그냥 화면 캡처를 했는데 내용이 다 안 들어가요. 너무 내용이 많아져가지고 자꾸 답이 더 세밀화되고 더 좋아지고 있죠. 물론 이걸 정말 쓸 수 있는 전략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판단하시고 검증을 하셔야죠. 그러나 바닥에 아무것도 없는 것부터, 예를 들면 자료조사를 하루씩 걸리던 거를 통해서 10분 만에 이걸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시간 절약입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이걸 기반으로 디벨롭을 해가셔야죠. 네. 다음에 이제 연출하기가 있어요. 거의 비슷하긴 한데 페소나가 있고 콘텍스트가 있고 태스크가 있고 포맷이 있고 예시, 그 다음에 톤. 어떻게 하든지 임무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받기 원하는 방식. 자, 이미지 뽑아주고, 뭐 썸네일 뽑아주고, 그 다음에 처음 5초를 해줘. 스토리를 써달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예시를 줘야 돼요. 이게 뭐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급하게 막 만든 건데, 이렇게 해서 제목은 이거고 썸네일 이미지는 이렇게 했고 처음 5초는 어떻게 했어?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감정적 뉘앙스는 제가 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답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1, 2, 3, 4초, 5초까지 다 잘라서 초당으로 어떤 영상이 나와든지 다 써주고, 근데 되게 무난해요. 보면은 이미지 뭐 되게 독특하거나 이렇게 생각나는, 그러면 이제 광고회사가 다 망하겠죠. 그렇게까지 가면. 그러지는 않은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디벨롭을 하시거나 여기서 몇 가지 이제 회의를 하셔서 좋은 거 가져갈 수도 있죠. 제가 일부러 감정 부분을 뺐어요. 근데 감정을 뺐는데 다시 감정을 넣어가지고 난 유머스럽게 하고 싶은데, 그럴 때는 이 프롬프트 앞에 이렇게 마우스 가면 연필 모양이 생깁니다. 딱 누르면 수정해서 다시 칠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유머스럽게 킹콩을 넣어가지고 그려달라고 했어요. 했더니 예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려줬어요. 이때 이제 달리를 써서 그렸는데 얘네가 달리 쓰는데 지금 GPT-4가 소라라고 다른 이미지 툴이 되는 것 같아요. 이미지 그 질이 점점 좋아지고 있거든요. 보통 저희는 이제 이미지는 여기서 쓰지는 않는데, 일단 그럼 이것도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런 식으로 릴스를 어떻게 할지 이런 것까지 됩니다. 저희가 샘플을 좋은 걸 줄수록 그걸 학습해서 내가 원하는 답에 더 맞게 주겠죠. 예를 들면 제가 그 좋았던 반응에 그 인스타 릴스 URL을 넣어서 읽게 해준다면 더 비슷하게 나오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GPT 컴퓨터가 있는 분들은 실습을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데, 없는 분들은 눈으로 보십시오. 자, GPT 유료 사용자만 할 수 있어요. 여기 네, 유료 사용자는 이쪽 오른쪽 가면 만들기가 있어요. 여기 밑에 탐색 누르시고 만들기 누르시면 GPT 지금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노트북 갖고 오신 분들은 들어가서 해보시죠. 네, 이거 무료 사용자는 지피터스를 못 만들어요. 지피터스는 뭐냐 하면
특정 기능만 수행할 수 있는 봇을 만드는 거예요. 미드저니 프롬프트만 한다든지 어떤 정보에 필요한 것만. 네, 노트북 안 갖고 오신 분들은 잘 보시고. 그래서 나는 이번에 이제 뭘 만들려면 마케팅 전략 만들어주는 봇을 만들겠어. 기초적인 거. 그래서 이게 왜냐면 그때 광고 1인 광고회사 수업 이런 거에 맞춰서 된 거라서 앞단에 다른 내용들인데 그냥 오늘 그 내용 좀 뺐습니다. 자, 그래서 만들기 방식이 두 가지 있어. 들어가면 대화식으로 하는 게 있고 컨피규레이션으로 하는 게 있는데 뭘로 하셔도 둘 다 호환이 돼요. 그냥 근데 저희는 보통 개발자가 아니니까 대화식으로 하는 게 편하실 거잖아요. 하면 자동으로 컨피규레이션에 붙어요. 그래서 저는 뭘 했냐면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들의 마케팅 전략을 분석해주는 마케터 GPT를 만들고 싶어. 내가 뭘 원하는지 정확히 쓰시면 돼요. 자동차 판매 전략을 뭐 해야되죠. 아니면 해외 자동차의 시장 트렌드를 조사해주는 뭐 그런 거 리서처를 만들고 싶어. 이런 걸 넣으시면 되죠. 하고 계신가요? 본인이 오늘? 아니면 그냥 오늘은 제 거 따라서 마케터로 만드셔도 돼요. 근데 나중에 봇은 계속 만들 수 있으니까. 그리고 봇을 잘 만들어서 공개하시면 나중에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거 앱처럼 될 가능성이 되게 높고 현재는 무료인데 좋은 봇들은 유료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럼 GPT 안에서 봇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GPT를 이 일만 하게끔 그냥 세팅을 하는 거예요. 봇이 있어요. 들어가 보시면은 탐색해서 해보면 이미 봇이 엄청 많아요. 저도 봇을 몇 개 만들었거든요. 저는 막 공개하고 이러지는 않았는데 그냥 수업용으로 만든 거라서. 자,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한 마디 넣었는데 얘가 딱 해서 자기 테스트를 분석해서 이렇게 했죠. 어떤 일을 하라고 하지도 않는데 자기가 이 정도는 해내요. 자기 어떤 일을 할지. 그 다음에 이거 웰컴 메시지 처음에 봇에 딱 들어갔을 때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할지. 자, 그 다음에 마케터 GPT라는 이름도 제안해줬어. 그러니까 이 봇의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좋다고 했어요. 마음에 안 들면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다시 해줘.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만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냥 보고 계면. 자, 그러면 그리고 프로필 이미지도 만들어야 달리는 그림을 너무 복잡하게 그려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서 몇 번 했는데 결국 계속 복잡해서 그냥 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달라고 좀 더 심플하고 밝은 색상은 되게 어둡고 복잡하잖아요. 숫자 그래프 같은 거 줄여줬더니 좀 색은 밝아졌는데 여전히 복잡하죠. 지금은 더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갖다 붙일 수도 있나요? 네, 세팅할 때 본인이 원하는 이미지 넣을 수 있어요. 그냥 이미지 자리 클릭하면 이미지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지 궁금하잖아요. 주로 한국 자료보다는 미국 자료가 훨씬 많을 거니까. 그래서 제가 클래스를 농심새우깡, 이니스프리 이런 거 해봤는데 잘 하더라고요. 이니스프리 같은 거 저는 제가 아는 브랜드고 쓰는 브랜드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지 아닌지 제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감성 마케팅, 손이가요 손이가 어서 다 물고 왔어. 알고 있어 얘. 71년에 세워진 것도 알고 있어. 엄청나잖아요 이 정도면요. 우리 그냥 헛소리나 아닌 일반적인 얘기를 모아서 한 게 아니라 제대로 자료를 조사해서 답변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구글에 들어가서 새우깡의 설립 연도는 새우깡 어떤 광고했나 일일이 찾는 것보다 얼마나 빠르니까. 저는 맨날 그거 했단 말이죠. 광고회사에서 하루 이틀씩 맨날 자료 찾고. 자, GPT는 공부시켜야지 똑똑해진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학습 자료도 다 구글에 올려서 여러분 다운받아서 해볼 수 있겠어요. 이거 누가 인터넷에 그 학교, 대학교 과제 자료 올렸더라고요. 쿠팡 마케팅에 대해서 꽤 길게 했는데 그냥 다운받을 수 있게 공개해줬기 때문에 제가 갖고 온 자료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마케팅 플랜 이런 것들을 공부를 시켰어요. 예를 들면 이미지, 그 다음에 PDF, 뭐 텍스트나 엑셀 같은 거 다 업로드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거 누르면 업로드가 돼요. 그럼 제가 저걸 공부해, 저 봇이. 좋은 자료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말고 홍보 카피, 광고 카피도 텍스트로 저장해서 이 봇 말고 다른 봇에 이렇게 공부시켰거든요. 카피 쓰는 봇 만들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자동차 업계 자료들 그 리포트 같은 거 나오는 거, 물론 얘가 찾아올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못 찾아올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공부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다 만들고
다 잘 됐어. 그러면 완료하려면 이거 누르면 끝나는 겁니다. 완성이. 그리고 네 이거 이제 이렇게 내 GPT로 누르면 제가 만든 것들이 또 이때 하나밖에 안 만들어가지고 저밖에 없지만 지금 한 3개 정도 만들었거든요. 생각보다 수업은 엄청 빨리 끝나게 될 것 같네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의 보드다가 다 하는 것보다는 보슬 왜냐 AI는 그 AI는 자체가 한 가지 기능만 하는 게 AI예요. 쟤는 챗봇이잖아요. GPT는 채팅만 답변만 하고 미드저니는 그림만 그려주고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챗봇도 자기가 그거는 마케터 네, 홍도 담당자 봇을 만들 때는 그 기능만 하게 해야지 공부하지 잡다한 거 넣으면 애가 똑똑해지잖아요. 인스타그램 마케팅 하는 거랑 똑같죠. 음식 사진만 올리고 여행 사진만 올려야지 그쪽에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처럼 네, 그쪽 자료만 넣어야 됩니다. 네. 그 GPT 방금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그림 그리는 이제 그 미드전이 있잖아요. 그거랑 연동을 시켜가지고 저기서 바로 이렇게 한 가지로만 러닝을 시켜가지고 그림을 계속 뽑아내게끔 알아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건 자동화 영역이라서 좀 다른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연동을. 그러니까 API 같은 거 연동해야지 쓰잖아요, 보통. 요즘에 자동화도 되게 화두인데 나중에 메이크 강의를 한 번 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메이크라는 거 통해서 주문 뭐 배송까지 다 자동화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업무 자동화 하는 게 되게 있어요. 메이크 통해서 강의하는 사람들도 자동화 뭐 이렇게 강의 날짜 딱 잡으면 그 홍보 문자가 자동으로 날아가게 하고 신청 들어온 거 다 체크할 수 있고 이거를 자동화 프로세스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결국 이런 AI 쓰는 게 다 자동화해서 시간 절약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은 미드저니랑 다이렉트로 되는 건 없습니다. 네. 그 저는 프롬프트 아까 있잖아요. 네. 이게 렛츠 띵크 아까 스텝 바이 스텝. 네네네. 이게 모든 질문에 범용적인 프롬프트. 네네네. 번역적이죠. 분야별로 프롬프트가 다를 수 있지 않나요? 분야별로 다른 건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렇게 어떤 분야든 저렇게 엔지니어링 되거나 정말 잘 쓰고 싶으면 제이슨 형태로 프롬프트를 넣으면 돼요. 키값이라는. 예술, 경제 이렇게 분야별로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진짜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인식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분야가 다 달라도 학습을 할 때는 문제를 통해서 공부하잖아요. 미술 분야의 책을 읽든 음악 분야의 책을 읽든 물론 귀로 듣는 것도 있지만 지금 멀티모달이 음악도 듣고 그림도 보고 하는 거지만 컴퓨터가 인식하는 방식에 맞춰서 프롬프팅을 하는 거지 분야에 다르게 프롬프팅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제 그 인식 질문이 똑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네. 만약에 예술이면 질문할 적에서 예술적인 감각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네. 내가 원하는 걸 정확히 제가 인식하도록 답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가져와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거기 세 번째 칸에 있는 네 번째 뭐를 갖고 와라. 그게 미술이든 음악이든. 네. 그 GPTS를 나만 GPTS를 만드는데 그 나만 GPT가 다른 사람들이 만든 GPTS가 또 있잖아요. 네. 그 말씀하신 네네. 그거를 학습시키는 법도 있나요? 남의 거 학습시킨다는 거요? 네, 제가 아까 뭐 파일들을 업로드하면 그게 학습이 되는데 네네.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내 거 쓸 때마다 학습이 일어나죠. 근데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져 있는 남의 거를 복사해오는 거는 안 될 것 제 같은데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건 그리고 표절이잖아요. 상대방이 그 제작자가 오케이 했을 때 그건 그냥 근데- 그 사람한테 컨피그레이션을 보여달라고 하면 되죠. 그 컨피그 똑같이 베껴오면 되는 거죠. 네, 그럴 필요가 없이 컨피그레이션 따라하면 되는 거죠. 네네. 네,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서. 아, 네. 아까 전에 저기 러닝 시키는 자료 올려놓으신 거 있잖아요. 거기 아까 쿠팡 자료 올려놓으셨다고. 네네네. 그러는데 네. 쿠팡 자료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쿠팡의 마케팅 전략을 분석한 하나의 긴 문서예요. 그러니까 브랜드의 그런 전략을 분석한 자료들을 쿠팡도 있을 수 있고 뭐 삼성 갤럭시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게 많으면 다 집어넣으면 넣는 대로 점점 더 근데 아까 똑똑해지겠죠. 거기에는 그거밖에 없는 거죠. 네, 쿠팡이 제가 막 마케팅 남의 자료. 자료를 막 넣을 수 없잖아요.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 오픈해준 자료니까 넣었지. 여러분들이 알아서 구하셔야죠. 그거. 그건 따로 네.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저에게 돈을 주시면 구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ChatGPT 자기 북한사 있잖아요. 자기가 누군지. 네네네. 아까 북한에서 붙이라고 했잖아요. 아 그거는 자기 자료가 아니고 네. 이거를 제가 인터넷 다행히 되니까
맥켄지 같은 것도 맥켄지 보고도 돈 내야지 볼 수 있잖아요. 비싼 거. 근데 오픈된 걸 들어가면은 보기 막 쉽지가 않길래 얘한테 바꿔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저기 사이트에서 퍼가지고 보여주고 영어야 귀찮아 한 거를 좀 한국어로 보여주고 거기 연관해서 이렇게 사업 방향도 알려줘 그랬더니 뭐 요즘에 이 일반적인 내용이 되게 뭐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 그런 것도 있고 아까 그 스토리보드 이거 한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다가 롤플레잉 막 엄청 했죠. 너는 엘라이엇이야 심지어 디자인 싱킹의 최고 전문가야. 그래서 나는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10가지 이런 브랜드들의 AI 카메라 피처 10가지를 기획해줘. 기능 디자인이죠. 그래서 10개가 왔어요. 사실 저는 그런 기술적인 거 잘 몰라서 이게 정말 뭐 최신이 좋은 건지 잘 모르겠고 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난 SNS에 최적화된 거 해달라고 했는데 별로 SNS 최적화된 것 같지 않아서 다시 5가지 피처 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해줬어요. 이건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이게 그래서 4번 기능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달라고 했어요. 퍼소나 설정하고 시나리오 써주고 시나리오를 각각 나눠서 54개로 만들어. 이거 왜냐면 스토리보드 그려야 되니까. 근데 이거를 문장을 뭉쳐서 쓰는 게 아니라 해야 될 일을 이렇게 넘버링이나 뭔가를 이렇게 분리해서 딱 해주면 얘가 되게 빨리 읽어요. 문장을 이렇게 덩어리로 돼 있는 것보다 이런 것들 점점 잘하는 게 시스템 프롬프트나 제이슨 프롬프트 쓰는 거거든요. 네, 제이슨은 보통 쓰기는 좀 프로그램에 대한 소양이 있어가지고 어려울 거라 이렇게만 해줘도 예를 들면 뭐 내용을 쭉 설명할 거예요. 나는 이런 거 할 건데 다음에 내용을 참고한 다음 이걸 해줘. 그다음에 참고할 내용이라는 걸 표시만 해주고 저는 보통 그냥 줄 이렇게 치고 참고할 내용 밑에 줄 이렇게 쳐서 여기는 네가 참고할 거야. 내가 시키는 내용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좀 분리해서 인식하거든요. 그 정도만 해줘도 훨씬 빠르게 작동하고 일도 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네. 제이슨 프롬프트 예시나 이런 거 GPT한테 물어보십시오. 아 GPT한테? 네. 저도 GPT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티타임즈인가? 티타임즈가 이런 내용이 되게 최신게 많이 올라와요. 티타임즈 들어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박사를 따신 여자분이 거기서 나오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제이슨 얘기를 그냥 했던 것 같아요. 보시면 대충. 그냥 일반적인 서울시 그 데이터 같은 거 받을 때면 다 제이슨이잖아요. 그건 거의 되게 비슷하던데요. 그 아까 전에 그 뭐지 미드저니에다가 만약에 그림을 뽑고 싶으면 GPT한테 물어보면 GPT는 프롬프트를 주잖아요. 네네. 그 프롬프트를 미드저니에다가 넣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네.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연동이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API라는 또 그걸 자동화해 주는 게 API라는 건데 그런 API를 둘이 아직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근데 API는 없어도 프롬프트를 미드저니에 넣어서 쓸 수 있잖아요. 네, 요즘에 그거가 자동화되는 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공부할 때 맡아서 못했는데 컴퓨터를 자동 제어하는 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내가 안 쓰더라도 그냥 그 미드저니 가서 붙이고 이렇게 하는 그게 되는 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 네. 그게 어도비는 안 되나요? 어도비도 되겠죠. 근데 그게 얘와 얘의 문제가 아니라 자동 제어 프로그램의 문제일 거예요. 자동 제어 프로그램이 없다고 하면 어도비는 그렇게 연동할 수 있는 방법이 API가 아니라 네. 프로그램을 시켜가지고 컴퓨터를 자동으로 키고 끄고 프로그램 키고 끄고 뭘 집어넣고 이런 것들을 하는 요즘에 그런 것들도 영상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저도 이제 시간이 있으면 그걸 공부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어도비를 제가 실행시켜서 거기서 집어넣어서 뭐 하게끔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그게 이미 되고 있어요.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그럼 이제 거기서 막 예를 들어 편집이라든지 보정이라든지 이런 근데 부분이 그거를 사람이 보고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냥 네. 해상도를 높여 이거는 하겠지만 색깔을 이렇게 디자인을 이렇게 바꿔 이거는 그렇게 하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개입이 돼야죠. 예를 들면 해상도가 72 dpi였는데 300 dpi로 높여줘. 이건 단순 작업이니까 자동화로 충분히 되죠. 근데 예를 들면 여자 머리가 검정색이었는데 그 머리를 갈색으로 바꿔 이거는 제가 시켜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것도 좀 자동화를. 알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DPI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그거는 할수 아니면 있죠. 편집을 해가지고 사이즈를 바꾸거나 하는 것도 사실 사람이 하려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네, 작업이긴 DPI 하거든요. 바꾸는 것만 해도 사실 좋고 그 다음에 아까 저희 강에서 얘기했는데 이번에 어도브 2025 내년 거 스마트 기능들 AI 기능 발표했는데 배너 쓰시잖아요. 네. 광고하시니까 배너 배리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여기 있던 글씨를 여기로 옮겨야 되고 가로형은 뭐 여기 있는 이쪽으로 가야 되고 맞아요. 작아져야 되고 사이즈가 몇이야 되고 이게
이걸 요약해서 문장 2개를 써줘. 이것도 다 되고. 지금까지 진짜 공수를 엄청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수고하셨습니다.